제65회 마초는 가맹관에서 크게 싸우고 유비는 스스로 익주목이 되어 거느리다. 이때 염포가 장로를 보고 유장을 돕지 말라고 권하는데 문득 마초가 앞으로 나와서 제가 공의 은혜에 감격하오나 보답한 것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일지군을 거느리고 나가 가맹관을 쳐서 뺏고 유비를 생포하여 유장에게서 20주를 떼어다가 공께 바칠까 합니다. 하고 말했다. 장로는 크게 기뻐하며 먼저 황권을 소로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고 그 뒤에 곧 잇따라 군사 2만 명을 첨고해서 마초에게 주었다. 이때 방덕은 병으로 몸져 누워 따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한중에 남아 있었다. 장로가 양백을 시켜서 군사를 감찰하게 했으므로 마초는 양백과 아우마대를 데리고 나를 정하여 길을 떠났다. 한편 현덕의 군사는 낙성에 있는데 법정에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고한다. 정도가 유정을 보고 들곡식과 각처에 있는 창고를 모조리 불살라 버린 다음 파서 백성들을 북왕 서편으로 피해가도록 하고 해자를 깊이 파며 성을 높이 쌓아놓고 싸우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현덕과 공명이 듣고 깜짝 놀랐다. 만약에 이 말대로 한다면 우리 형세가 위태한데 하고 근심하니 법정이 웃으며 말했다. 주공은 염려 마십시오. 이 계책이 비록 혹독하기는 하나 유장은 필시 쓰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가 못되어 소문이 들려오는데 유장이 백성들을 옮기고 싶지 않아서 정도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현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놓았다. 공명은 속히 진병에서 면죽을 취해야겠습니다. 이곳만 얻고 보면 성도를 취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고 황충과 위원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게 했다. 비관이 현덕의 군사가 온 것을 알고 이엄더러 나가서 맞으라 하여 이엄이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나왔다. 각기 진을 치고 나자 황충이 말을 몰고 나와 이엄과 싸우는데 40-50합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공명이 진중에 있다가 징을 치게 해서 군사를 거두니 황충이 진으로 돌아와서 묻는다. 내가 바야흐로 이엄을 사로잡으려 하는데 군사께서는 왜 병사들을 거두셨습니까? 내가 보니 이엄의 무예가 출중해서 힘으로 취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오. 내일 다시 나가 싸울 때 장군은 짐짓 패해 산골짜기로 그를 끌어들여 기병을 써서 이기도록 하시오. 황충은 계책을 받았다. 이튿날 이엄이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나왔다. 황충이 나가서 또 싸우다가 10합이 못되어 짐짓 패한 채 하며 군사를 이끌고 달아나니 이엄이 그 뒤를 바싹 쫓는다. 군사를 끌고 산골짜기로 들어와서 한동안 황충의 뒤를 쫓다가 이엄은 갑자기 깨닫고 급히 군사를 돌리려 했다. 앞에는 위연이 군사를 버려 세워놓아 길이 막혔는데 공명이 몸소 산머리에 나서서 호령하는 것이다. 공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양옆에 배치한 쇠뇌를 쏘아서 방사원의 원수를 갚겠소. 이엄은 황망히 말에서 내려 갑옷을 벗고 항복했다. 이 통에 군사는 단 한 명도 상하지 않았다. 공명은 이엄을 데리고 돌아와 현덕에게 보였다. 현덕이 그를 심히 후하게 대접하자 이엄이 말했다. 비관이 비록 유익주의에 친척되는 사람이지만 저와 대단히 친밀한 사이이니 가서 항복하도록 권해보겠습니다. 현덕은 즉시 이엄에게 명해서 성으로 돌아가 비관에게 항복을 권하게 했다. 이엄이 면죽성으로 들어가서 비관에게 현덕이 이렇듯 어질고 덕이 있다 칭찬하고 나서 항복하지 않는다면 큰 화가 있으리라고 말했다. 비관은 그의 말을 조차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을 청했다. 현덕이 면죽으로 들어가서 장차 군사를 나누어 성도를 취할 일을 의논하는데 문득 유성마가 들어와 급히 고한다. 맹달과 곽준이 가맹관을 지키고 있는 중에 동천 장로가 마초, 양백,
마대를 보내 관을 쳐서 형세가 심히 급합니다. 구원이 늦었다가는 가맹관을 잃고 말 것입니다. 현덕은 크게 놀랐다. 공명이 말했다. 장비나 좋은만이 그를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룡은 군사를 거느리고 밖에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익덕은 마침 여기 있으니 그를 곧 보내도록 합시다. 주공은 아직 아무 말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익독을 격동해 놓겠습니다. 이때 장비는 마초가 와서 관을 친다는 말을 듣고 형님과 아직 걸어왔소. 네, 곧 가서 마초와 싸우겠소.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장중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공명은 짐짓 그 말을 못 들은 채하고 현덕에게 말한다. 이제 마초가 가맹관을 와서 범하는데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 아무래도 형주에 가서 관원장을 불러와야만 할까 봅니다. 군사는 어째서 나를 얕보시오. 내 일찍이 조조의 100만 대병을 혼자서 막아냈는데 그까진 마초쯤을 근심하리까. 전날에 익덕이 다리를 끊었을 때는 단지 조조가 허실 몰랐던 것이 다행이요. 만일에 허실 날았다면야 장군이 어찌 무사할 수 있었겠소. 마초의 용맹은 천하가 다 아는 바라. 위교에서의 6번 싸움에 조조가 수염을 깎고 전포를 벗어버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 아무하거나 견줄 것이 못 돼요. 운장도 꼭 이긴다고는 장담 못하리다. 어쨌든 나는 곧 가겠소. 마초를 이기지 못하면 어떤 군령이라도 달게 받으리다. 장군이 군령장을 두고 가겠다면 선봉을 삼으리다. 주공께서는 친히 함께 가서 보시지요. 저는 남아서 면죽을 지키고 있다가 자룡이 돌아오거든 달리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이 나서서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래서 공명은 위원으로 하여금 초마 500기를 거느리고 먼저 가라고 하고 장비로 제2대 현덕을 후대로 삼아 가맹관을 바라고 나아가게 했다. 위원의 초마 부대가 먼저 관의 아래에 이르러 바로 양백과 만났다. 위원은 곧 양백과 싸웠다. 서로 싸우기 십합이 못되어 양백이 패해 달아난다. 위원은 장비의 군공을 제가 빼앗아 볼 양으로 승세를 타서 그 뒤를 쫓아갔다. 이때 앞길을 막아 한때의 군사가 나오니 앞에 선 장군은 곧 마대다. 위원은 그를 마초로 여기고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마대에게로 대들었다. 서로 싸우기 십합이 못되어 마대가 패해서 달아난다. 위원이 그 뒤를 쫓는데 갑자기 마대가 몸을 돌려 화살로 위원의 왼쪽 팔을 쏘아 맞췄다. 위원이 급히 말머리를 돌리자 마대가 그 뒤를 쫓는다. 마대가 관 앞까지 쫓아 들어왔을 때 한 장수가 병력같이 호통치며 관 위에서 말을 달려나왔다. 알고 보니 이제 막 관에 이른 장비가 앞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내려다보다가 위원이 화살에 맞은 것을 보고 곧 말을 달려 관에서 내려와 위원을 구하려 했다. 장비가 마대를 보고 호통쳤다. 너는 누구냐? 먼저 성명을 통한 연후에 싸우자. 내가 곧 서량 마대다. 너는 마초가 아니었구나. 빨리 돌아가라. 너는 내 적수가 아니다. 가서 마초놈들은 나오라고 하되 연인 장비가 여기 있다고 일러라. 마대가 대로하여 내가 감히 날 우습게 보느냐? 하고 곧 창을 꼬나잡고 말을 놓아 장비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서로 싸우기 십합이 못되어 마대가 패해서 달아났다. 장비가 그 뒤를 쫓으려 할 때 관 위에서 말 탄 사람 하나가 내달아오며 아우는 가지 마라 하고 외친다. 장비가 돌아보니 현덕이 온 것이었다. 장비는 마대의 뒤를 쫓지 않고 현덕과 함께 관으로 올라왔다. 현덕이 그를 보고 말했다. 자네 성미가 급한 것이 걱정되어서 내가 뒤따라왔네. 마대와 싸워서 이겼으니 하룻밤 푹 쉬고 내일 마초와 싸우게. 이튿날 날이 밝자 관 아래에서 북소리가 크게 진동하며 마초의 군사가 이르렀다. 현덕이 관 위에서 바라보니 문기 아래로 마초가 창을 들고 말을 몰아 나오는데 머리에 사자 모양 투구인 사회를 쓰고
허리에 괴수를 새긴 수대를 띠고 몸에 은빛 갑옷과 백색 포를 입었으니 첫째는 위풍이 비범하고 둘째는 인재가 출중하다. 현덕이 보고 남들이 금마초라 하더니 과연 명불허전이로다 라고 탄식하며 장비가 곧 관에서 내려가려 하는 것을 만류한다. 아직 나가 싸우지 말게. 먼저 그 얘기를 피하는 것이 좋겠네. 관 아래서는 마초가 필마단기로 나와서 장비더러 어서 싸우자 하고, 관 위에서는 장비가 마초를 곧 집어삼키지 못해서 네댓번 뛰쳐나가려는 것을 현덕이 붙들어 못하게 한다. 이러구러 낮때가 지났다. 마초의 인마들이 모두 해이해지는 꼴을 바라본 후에 현덕은 500기를 뽑아 장비에게 주고 관에서 지쳐나가 싸우게 했다. 마초는 장비의 군사가 나오는 것을 보자 창을 들어 뒤를 바라고 한 번 휘둘러서 군사를 화살이 닿지 못할 만한 거리쯤 뒤로 물러서게 했다. 장비의 군마가 일제히 그 자리에 멈추자 관 위에서 군마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내려왔다. 장비는 창을 끊어잡고 앞으로 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연인 장익덕을 내가 알아보느냐? 내 집은 대대로 공우의 집안인데 어찌 촌구석의 상놈을 알겠느냐? 장비는 대로했다. 두 필말은 일제히 내달아 마주 붙고 두 자루 창은 서로 어우러졌다. 둘이 맞붙어 싸우기를 100여 합이 되어도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현덕은 보다가 참으로 범 같은 장수로군 하고 탄식하며 혹시 장비에게 실수나 있을까 저어하여 급히 징을 쳐서 군사를 거뒀다. 두 장수는 각각 제 진으로 돌아갔다. 장비는 진중으로 돌아와서 잠시 말을 쉬게 하고 이번에는 투구도 쓰지 않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다음 말을 타고 다시 진전으로 나가 마초더러 싸우러 나오라고 외쳤다. 마초 또한 나와서 두 사람은 다시 한바탕 어울려 싸웠다. 현덕은 끝내 장비에게 실수가 있을까 염려하여 자기도 갑옷과 투구 차림으로 관에서 내려와 진전에 나서서 지켜보았다. 장비와 마초는 또다시 100여 합을 싸웠는데 두 사람 모두 싸울수록 원기가 더 솟는 듯 싶었다. 현덕이 징을 쳐서 군사를 거둬 두 장수는 서로 헤어져 각기 본진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날이 이미 저물었다. 현덕은 장비를 보고 마초가 영특하고 용맹하니 우습게 대해서는 아니 되겠네. 관에 올라갔다가 내일 다시 싸우도록 하게 하고 일렀으나 장비는 진즉 승벽이 일어나서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난 죽어도 안 돌아가겠소. 오늘은 이미 어두워졌으니 더 싸우지 못하네. 횃불을 많이 밝혀놓고 야전을 준비하게 해주. 바로 이때 마초 또한 말을 바꾸어 타고 다시 진전에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장비야, 너 감히 야전을 해보겠는가? 장비는 화가 나서 곧 현덕에게 청해 말을 바꾸어 타고 진전으로 달려나가며 소리쳤다. 내가 내 놈을 잡지 못하면 맹세코 관에 올라가지 않겠다. 나도 내 놈을 이기지 못하면 맹세코 영치로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마초도 마주 소리쳤다. 양편 군사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고 무수한 회에 불을 달아놓으니 대낮처럼 밝았다. 두 장수는 또 진전에서 결사전을 했다. 그러자 20여 합에 이르러 마초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서 달아났다. 내 이놈, 어디로 가느냐? 장비가 크게 외쳤다. 원래 마초는 아무래도 장비를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한 꾀를 생각해내어 거짓으로 패에 달아난 것이다. 그는 장비로 하여금 뒤를 쫓아오게 해서 슬그머니 동추를 손에 들고 있다가 획 몸을 돌리며 장비를 겨누어 내리쳤다. 장비는 마초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은근히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마초가 동추로 후려칠 때 번개같이 몸을 피했다. 동추는 바로 귓전을 스치고 지나갔다. 장비가 말을 돌려 돌아오니 이번에는 마초 편에서 그의 뒤를 쫓아온다. 장비가 말을 뚝 멈춰 세우고 활에 살을 먹여 마초를 겨누고 쏘았다.
마초가 몸을 틀어 살을 피한다. 두 장수가 각기 자기 진으로 돌아가는데 현덕은 몸소 진전에 나서서 외쳤다. 내 인의로 사람을 대하고 속임수를 쓰지 않는 터이니 맹기는 군사를 거두고 편히 가서 쉬어라. 내 그대를 쫓지 않을 것이다. 마초가 그 말을 듣자 몸소 뒤를 끊고 모든 군사를 차례로 다 물러서게 했고 현덕 또한 군사를 거두어 관으로 올라왔다. 이튿날 창비가 또 마초와 싸우겠다고 관에서 내려가려 하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군사가 오셨다고 고한다. 현덕이 공명을 맞아들이자 공명이 말했다. 제가 들음에 맹기는 당대 호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익덕과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하나가 상하고 말겠기에 자룡과 한승으로 면족을 지키게 하고 밤도와 여기로 온 것입니다. 이제 계책을 하나 써서 마초가 주군께 항복토록 하겠습니다. 나도 마초의 영용한 것을 보고 못내 감탄하는 바인데 어떻게 하면 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음에 동천의 장로가 스스로 서서 한영왕이 되고 싶어하고 그 수하의 모사로 있는 양송은 극히 뇌물을 탐내는 자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을 시켜 소로를 통해 한중으로 들어가 먼저 금은 보화로 양송과 정의를 맺게 하고 장로에게 그러를 전하시되 그 사연인즉 내가 유장과 서천을 다투는 것은 곧 그대를 위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니 남이 이간하는 말을 믿어서는 아니 되리라. 일이 이루어진 뒤에는 내 그대를 천자께 표주하여 한영왕이 되게 하리라라고 해서 그로 하여금 마초와 군사를 도로 걷어들이게 하고 그때를 타서 계책을 써 마초가 항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덕은 크게 기뻐하며 편지를 써 손권에게 주고 금은 주옥을 가지고 소로를 통해 한중으로 들어가라 했다. 손권이 먼저 양송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한 다음 금은 주옥을 주니 양송은 크게 기뻐하며 곧 손권을 데리고 들어가 장로에게 보이고 갖은 방법으로 주선해 주었다. 장로가 한마디 물었다. 현덕은 좌장군일 뿐인데 어떻게 나를 표주해서 한영왕이 되게 한단 말인가? 그분은 바로 대한의 황숙이니 당당히 표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장로는 크게 기뻐하며 곧 사람을 보내서 마초더러 군사를 파하라 했다. 순권은 그대로 양송의 집에 머무르면서 마초의 회신을 기다렸다. 하루가 못되어 사자가 돌아와 고하되 마초의 말이 아직 공을 이루지 못해 군사를 물릴 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했다. 장로는 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다. 그래도 마초는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다시 연거 후 3번을 불렀으나 그는 끝내 오지 않았다. 양송은 이 사람이 본디 신의가 없는데 이제 군사를 파하려고 하지 않으니 반드시 모반할 생각이 있는 것이다. 하고 사람을 시켜서 말을 퍼뜨리게 하되 마초의 본래 생각은 서천을 빼앗아서 제가 촉당의 주인이 되어 아비 원수를 갚아볼 작정이라 한중에서 남의 신하 노릇을 할 생각은 없다더라. 라고 하니 장로가 이 말을 듣고 양송에게 계책을 물었다. 양송이 말했다. 한편으로 사람을 마초에게 보내서 이르게 하시되 네가 공을 이루려 한다면 네게 한 달 기한을 줄 터이니 내가 말하는 3가지 일을 꼭 해놓아라. 만약 해놓으면 상금이 있으려니와 하지 못하면 목을 벨 것이다. 첫째는 서천을 빼앗아야 하고 둘째는 유장의 수급을 가져와야 하고 셋째는 형주군을 물리쳐야 하는데 이 3가지 일을 못하면 내 머리를 갖다 바쳐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유를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관액을 지켜서 마초의 병변을 대비하십시오. 장로는 그 말을 조차 사람을 마초의 영체로 보내 이 3가지 일을 말하게 했다. 어찌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곧 마대와 상의하여 아무래도 군사를 파할 수밖에 없다고 작정했다. 이때 양송은 다시 마초가 회군에 오니 반드시 딴 마음을 품었느니라 하는 말을 퍼뜨렸다. 장위가 군사를 7로로 나누어서 애구를 굳게 지키고 마초의 군사를 들이지 않는다. 마초는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공명이 현덕을 보고 말했다. 이제 마초가 징태양난에 빠졌으니 제가 새치 혀 끝으로
신이 마초의 영체로 가 마초를 달래서 항복하게 하겠습니다. 선생은 곧 내 고귀행 신복이신데 무슨 일이 있으면 어찌하려고 가겠다고 하시오. 현덕은 만류했으나 공명이 굳이 가겠다고 하니 현덕이 재산 붙들고 보내지 않았다. 한창 이러고 있을 때 문득 고하는 말이 조은이 천거하는 글을 가지고 서천 사람 하나가 항복하러 왔다고 한다. 현덕이 불러들여 물어보니 그는 바로 건명 유원 사람으로 성은 이요, 이름은 회요, 자는 덕강이다. 현덕이 물었다. 내 전일에 공이 유장에게 간곡히 간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찌하여 내게로 오셨소? 제가 들으니 약은 새는 나무를 보아서 깃들고 현명한 신하는 주인을 가려서 섬긴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유익주에게 간한 것은 남의 신하가 된 마음을 다한 것인데 써주지 않으니 반드시 급해할 것을 알겠고 이제 장군께서는 어진 덕이 촉당을 덮었으니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는 까닭에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이 이렇게 오셨으니 필연 유비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들으니 마초가 징태양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일에 농서에서 마초와 일면지교가 있는 터라 가서 마초를 달래 항복을 청할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공명이 곁에 있다가 물었다. 그러지 않아도 날 대신에 가줄 사람을 얻고 싶어 하던 차인데 마초를 어떻게 설득할지 어디 공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회가 공명의 귀에 입을 대고 이러이러 하겠다고 한바탕 늘어놓는다. 공명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글을 보냈다. 이회가 마초의 영체로 가서 먼저 사람을 시켜 성명을 통하게 했더니 마초는 내 이회를 알거니와 그는 변사라 이번에 필시 나를 달래러 온 것일게다 하고 도부수 20명을 불러 낭하에 매복해놓고 내 너희들더러 치라고 이르거든 곧 난도질에 죽여버려라 하고 분부했다. 조금 지나 이회가 의젓하게 들어오자 마초는 장중에 단정히 앉은 채 이회를 꾸짖었다. 여기에는 뭘 하러 왔는가? 특별히 세객 노릇을 하러 온 길이오. 내 갑 속에 보검을 막 갈아놓았으니 어디 더 말해보아라. 그래서 만약 말이 통하지 않는 때는 곧 보검을 시험해 볼 테다. 허허, 장군의 화가 멀지 않았으니 아마도 막 갈아놓았다는 보검을 내 머리에 시험해 보지 못하고 도리어 장군 머리에 시험하게 될 듯합니다. 내게 무슨 화가 있단 말인가? 내 들으니 월나라의 서씨에 대해서는 아무리 남을 헐뜯기 잘하는 사람도 그 아름다움을 감춰서 말할 수는 없었고 제 나라 무염에서 살던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남의 칭찬을 잘하는 사람도 추함을 덮어서 말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그때부터는 기울어가고 달도 차면 이지러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천하의 이치라. 이제 장군이 조조하는 살부지수인 터이고 농서의 일로 골수에 맺힌 원한이 있고 앞으로는 유장을 구해 형주 군사를 물리치지 못하며 뒤로는 능히 양송을 제어하여 장로의 낯을 보지 못하니 지금 사해에 몸둘 곳이 없고 주인이 없는 형편이라. 만약에 다시 위규에서처럼 패배하고 기성에서처럼 실수하는 일이 있다면 대체 그때는 무슨 면목으로 친한 사람들을 보실 작정입니까? 마초가 머리를 숙여 살해한다. 공의 말씀이 참으로 옳소이다. 내게는 지금 갈 길이 없소. 공이 내 말을 들었으면 어찌하여 장막 밖에 도부수를 매복해놓고 있습니까? 마초는 못내 창피해서 즉시 도부수를 모조리 물리쳤다. 이회는 다시 말했다. 유황숙은 너진 이들을 예로 대접하니 나는 그가 반드시 성사할 줄을 아는 까닭에 유장을 버리고 그에게로 간 것이요. 공의 선친께서도 전일 황숙과 함께 역적을 치기로 언약하셨던 터인데 공은 어찌하여 어두운 것을 버리고 밝은 데로 나아가 위로는 아버님 원수를 갚고 아래로는 공명 세우기를 도모하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듣고 나자 마초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양백을 불러 한 칼에 목을 벤 다음에 그 수급을 가지고 이회와 함께 관으로 가서 현덕에게 항복했다.
현덕이 친히 맞아들여 상빈의 예로 대접하니 마초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이제 영명하신 주인을 만나 뵈오니 마치 운물 내치고 맑은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사례했다. 이때 손건은 이미 돌아와 있었다. 현덕이 다시 곽준과 맹달에게 명해 관을 지키라고 한 다음 곧 군사를 거두어 성도를 취하기로 했다. 현덕은 조운과 황충의 영접을 받아 면죽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서촉장수 유준과 마한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는 기별이 들어왔다. 조운이 제가 가서 두 사람을 사로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곧 말을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밖으로 나갔다. 현덕이 성 안에서 마초에게 술 대접을 하느라고 아직 자리도 채 정돈되지 않았을 때 차룡이 어느 틈에 두 사람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돌아와서 연석 앞에 바친다. 마초가 놀라서 조운을 더욱 공경했다. 마초가 말했다. 구태여 주공께서 싸움에 나서실 것도 없이 제가 유장을 불러내 항복을 청하겠습니다. 만일에 항복하지 않으면 제가 아우 마대와 함께 성도를 취해 두 손으로 바치겠습니다. 현덕은 듣고 크게 기뻐했다. 이날 술자리는 즐겁기 짝이 없었다. 한편 폐병이 익주로 돌아가 유장에게 고하자 유장은 소스라치게 놀라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이 고하되 성북에 마초의 구원병이 당도했다고 한다. 유장은 그제야 성 위로 올라가서 바라보았다. 마초와 마대가 성 아래 서서 큰 소리로 부른다. 유계옥은 나와서 대답하라! 유장이 성 위에서 물으니 마초가 마상에서 채찍을 들어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본디 장로의 군사를 거느리고 익주를 구하러 왔는데 장로가 양송이 참소하는 말을 믿고 도리어 나를 해치려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내가 이미 유황숙에게 항복했으니 공은 땅을 바치고 항복을 청해 백성들이 괴로움을 받지 않게 하시오. 만일 그대로 고집한다면 내가 먼저 성을 치겠소. 유장은 듣고 너무나 놀라 낯이 흑빛으로 변하며 성 위에서 기절해버렸다. 여러 관원이 구원에서 깨어나자 내가 박지 못한 탓이니 후회한들 무얼 하겠소. 성문을 열고 항복해서 성내 백성들이나 구해야 할 것이오. 하고 말하는데 동화가 나서서 간했다. 지금 성중에 군사가 아직 3만여 명이나 있고 돈과 비단, 양초가 1년은 지탱할 만한데 왜 항복하신단 말씀입니까? 우리 부자가 촉당에 있은 지 20여 년에 아무 은덕도 백성에게 베푼 것이 없고 그간의 전쟁에 많은 생명이 목숨을 초야해 버렸으니 이는 모두 내 죄라. 어찌 내 마음이 편안하겠소. 차라리 항복해서 백성들이나 편안히 해주어야겠소. 모든 사람이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는데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주공의 말씀이 바로 천의에 맞습니다. 보니 곧 파서 서충국 사람으로 성은 초요, 이름은 주요, 자는 윤남이니 이 사람이 본래 천문의 밝은 터다. 유장이 묻자 초주는 대답했다. 제가 밤에 천상을 보니 뭇별들이 촉에 보여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별은 밝기가 달과 같으니 이는 바로 제왕의 기상이요. 또 바로 한 해 전에 아이들이 새 밥을 먹겠으면 선주 오시기를 기다려라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그 조짐이라 천도는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황권과 유파가 이 말을 듣자 대로에서 곧 초주를 죽이려 드는 것을 유장이 말리는데 문득 고하는 말이 촉군 태수 허정이 성을 넘어 나가서 유비에게 항복했다고 한다. 유장은 대성통곡하며 부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사람이 고하되 유황숙의 명을 받아 막빈 간홍이 성 아래 와서 문 열기를 청하고 있다 한다. 유장은 성문을 열고 그를 맞아들이라 명했다. 간홍이 수레에 앉은 채로 좌우를 둘러보는데 그 태도가 심히 오만하다. 이때 문득 한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큰 소리로 꾸짖는다. 되지 못한 놈이 아무리 뜻을 얻었다 해도 그처럼 언행이 되먹지 못하다니. 그대가 우리 촉당에 인물이 없다고 보느냐? 간홍이 황망히 수레에서 내려
그에게 예를 올리니 그 사람은 곧 광안의 면죽 사람으로 성은 진이요 이름은 복이요 자는 자칙이다. 간홍이 웃으며 현형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용서하시오 하고 그와 함께 들어가 유장을 만나고 현덕의 도량이 넓은 것과 털끝만큼도 해칠 듯이 없는 것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이에 유장은 마침내 항복하기로 뜻을 결정하고 간홍을 후히 대접했다. 이튿날 유장은 친히 인수와 문적을 가지고 간홍과 한수레에 올라 성을 나가 항복했다. 현덕은 영치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인의를 행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세가 부득이했던 것 때문이요. 하고 같이 영치 안으로 들어와서 인수와 문적을 인계받은 다음 함께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갔다. 현덕이 성도로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향화 등촉으로 나와서서 영접한다. 현덕이 공청에 이르러 당상에 좌정했다. 고을 안에 모든 관원이 다 들어와 당하에서 절하는데 오직 황권과 유파만 문을 닫고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여러 장수가 분노하여 곧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현덕은 황망히 영을 전해서 만일에 이 두 사람을 해치는 자가 있으면 그 삼족을 멸하리라 하고 친히 두 사람의 집에 찾아가 그들에게 출사하기를 청했다. 두 사람은 현덕의 은희에 감동하며 마침내 나왔다. 공명이 현덕에게 권했다. 이제 서천이 평정되었으니 두 주인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장을 곧 형주로 보내도록 하시지요. 내가 촉군을 갓 얻은 터에 계욕을 멀리 보내지는 못하겠소. 유장이 기업을 잃은 것은 모두가 너무 나약했기 때문입니다. 주공께서도 만약에 부인들처럼 일을 당해 결단하시지 못하면 이 땅도 오래 보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덕은 그의 말을 좇아서 성대하게 연석을 베풀어 유장을 대접한 다음 그로 하여금 재물을 수습하게 하고 진위 장군의 인수를 차고 처자 관속과 노비들을 모조리 데리고 남군 공안으로 가서 살게 하는데 그날로 당장 길을 떠나라고 했다. 현덕이 스스로 익주먹을 거느린 다음 스스로 항복한 문무 관원들에게 모조리 큰 상을 내리고 그 명호와 자기를 정하는데 어마는 전장군으로 법정은 촉군 태수로 동화는 장군 중랑장으로 허정은 좌장군 장사로 방의는 영중 사마로 유파는 좌장군으로 황권은 우장군으로 삼으며 그 밖에 오의, 비관, 팽양, 타긍, 이염, 오란, 뇌동, 이회, 장익, 진복, 초주, 여의, 곽준, 등지, 양홍, 주군, 비의, 비시, 맹달 등 항복한 문무 관원 도합 60여 명을 다 등용했다. 또한 제갈량을 군사로, 관운장을 탕구장군 한수정후로, 장비를 정로장군 신정후로, 조운을 진원장군으로, 황충을 정서장군으로, 위원을 양무장군으로, 마초를 평서장군으로 삼고 손건, 간홍, 이축, 미방, 유봉, 오반, 관평, 주창, 요화, 마량, 마속, 장환, 이적과 지난날 형양의 문무관원들에게 모두 상을 내리고 벼슬을 올려주었으며 사자를 시켜 황금 500근, 백은 1000근, 전 5천만, 촉금 1000피를 주어 운장에게 보내고 그 나머지 관원과 장수에게도 등급에 따라 각기 상을 내렸다. 그리고 소아마를 잡고 잔치를 열어 군사들을 크게 호궤하고 창고를 열어 백성을 진율하니 군사들과 백성들 모두 크게 기뻐한다. 익주를 평정한 현덕이 성도의 유명한 전택을 나눠서 여러 관원에게 주려고 하니 조온이 나서서 익주 백성들이 여러 차례 병화를 만나 전택이 모두 비었으니 마땅히 백성들에게 돌려주셔서 편안히 살게 하며 다시 생업에 힘쓰도록 해주셔야 그들이 복종할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서 사사로이 상 주실 거리로 삼으시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나이다. 하고 간한다. 현덕은 크게 기뻐하며 그의 말을 순순히 들었다. 현덕이 제갈 군사를 시켜 치국 조례를 정하게 했는데 형법이 매우 엄했다. 이것을 보고 법정이
옛적에 고조께서 약법 3장을 정하심에 백성들이 모두 그 덕에 감화했다 합니다. 원하건대 군사 형벌을 너그럽게 하고 법규를 간단히 해서 백성들의 바라는 바를 성취시켜 주시지요. 하고 말하니 공명이 공은 그 하나만 아셨지 그 둘은 알지 못하셨소. 진이 법 쓰기를 지나치게 가혹히 해서 만 백성이 모두 원망한 까닭에 한 고조께서는 관인하게 하여 민심을 얻으셨던 것이요. 유장으로 말하면 약해서 어진 정사는 행하지 않고 형벌은 엄하지 못해 군신의 도리가 점점 쇠미해진 것이요. 총애한다고 지위를 잡고 높이면 지위가 지극해진 사람은 잔악해지고 순종한다고 함부로 은상을 행하면 그것이 다 한때는 순복하지 않는 것이니 패단의 실로 지금에 이른 것이요. 내 이제 위엄을 보이되 법으로서 하려니와 법이 행해지면 은혜를 알 것이고 은혜를 베풀되 상응한 벼슬로 하면 벼슬이 높아질 때 영예로 할 것이라. 은혜와 영예가 함께 이루어지면 상하의 절도가 있을 것이요. 그렇게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비로소 밝혀질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법정은 공명의 말에 존경하며 감복했다. 이로부터 군사와 백성이 다 안심하고 질서가 잡히니 공명은 41주의 군사를 보내 지키고 위무에서 모두 평정했다. 법정이 조금 태수가 되자 전일의 남에게서 받은 하찮은 은혜나 또는 제가 품었던 소소한 원한을 하나도 갚지 않는 것이 없었다. 누가 그를 보고 공명에게 고했다. 효직이 너무 횡포하니 좀 주의시키심이 좋겠습니다. 전일에 주공께서 구차스럽게 형주에 계실 때 북으로는 조조를 두려워하시고 동으로는 손군을 꺼리셨는데 다행히 효직이 우익이 되어 드디어 주공께서 날개를 펼쳐 훨훨 날아 다시 남의 제어를 받지 않게 되셨지 않는가. 이제 효직이 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보는 것을 어떻게 막겠나 하고 불문에 붙였다. 법정도 이 말을 듣고는 역시 자기를 삼가게 되었다. 어느 날 현덕이 공명과 한담하는 중에 문득 고하되 운장이 금은과 비단을 받은 것에 대해 살해하고자 관평을 보내왔다고 한다. 현덕이 불러들이니 관평이 절하고 나서 운장의 서신을 놀리며 저의 부친이 마추의 무예가 과인하단 말을 들으시고 서천에 오셔서 한번 고하를 시험해 보시겠다고 백부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하고 고한다. 현덕이 듣고 크게 놀라며 근심한다. 만약 운장이 촉에 들어와서 맹기와 무예를 겨룬다면 세불양립이 아닌가. 공명이 말했다. 놀라실 것 없습니다. 제가 회답을 써 보내겠습니다. 현덕은 운장의 성미가 급한 것을 걱정해서 곧 공명더러 답장을 쓰라 하여 관평에게 주고 그가 밤도와 형주로 돌아가자 운장이 물었다. 내가 마맹기와 무예를 겨루어 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전했더냐? 예, 군사의 답사가 여기 있습니다. 관평이 대답하고 서신을 올렸다. 운장이 받아서 보니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양은 장군이 맹기와 고아를 겨뤄보려 한다는 말을 들은 바 량이 류량컨대 맹기가 비록 그 영용함이 뛰어나다 하나 역시 경포, 팽월의 무리일 뿐이라 마땅히 익덕하거나 서로 앞을 다툴 것이요. 미영공의 전륜함에는 채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제 공이 중한 소임을 맡아 형주를 지키고 있는 터에 이를 중히 알지 않고 서천으로 들어왔다가 만일 형주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으리니 밝게 살피기를 바라나이다. 운장은 그루를 보고 나서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고 공명이 내 마음을 아는군 하고 그 그루를 빈객들에게 두루 보인 다음에 서천으로 들어갈 생각을 벌였다. 한편 동호 손권은 현덕이 서천을 병탄하고 유장을 공안으로 쫓았다는 말을 듣자 장수와 고웅을 불러 의논했다. 당초에 유비가 우리 형주를 빌릴 때 서천을 취하면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했던 것이오. 이제 제가 파, 촉 41줄 넣든지 오름지게 한상의 여러 군을 찾아와야만 하겠는데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면 군사를 들어서 쳐야겠소. 그 말을 듣고 장수가 나서서 말했다. 동호가 이제야 겨우 평온한데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게 한 계책이 있으니 유비로 하여금
형주를 두 손으로 들어 조공께 바치게 하겠습니다. 서촉에선 바야흐로 새날이 밝는데 동호에선 이제 다시 옛 산천 찾으련다. 그 계책이란 어떠한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